안녕하세요, 수리공구입니다. 오늘은 최근 2년 동안 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하면 재고가 없어서 살 수 없었던 LBCT554 충전 멀티 예초기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ES산업에서는 두 가지 타입의 예초기가 출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BC54S 프론트 헤드 타입의 예초기예요. 프론트 헤드 타입 예초기는 헤드에 모터가 달려있는 제품인데, 이런 제품 한 개와 제가 오늘 들고 온 LBCT54 뒷부분에 모터가 위치한 멀티 예초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LBCT54 2-in-1 충전 멀티 예초기, 이 제품은 모터가 핸들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요. 일단 가격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구성품인 예초기 어태치먼트, 고지톱 어태치먼트 외 여러 부속들이 다 해서 30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사실 가격을 잘못 봤나 했는데 엄청 저렴하지 않나요? 게다가 아무도 모르는 제품이 아닌 ES산업에서 2단 분리 가능한 본체와 가방이 기본 구성품으로 들어있어 보관과 이동이 편리한 예초기를 본격적으로 리뷰해 볼 텐데요. ES산업에서 출시한 LBCT54 충전 멀티 예초기는 예초기와 고지톱 작업이 동시에 가능한 제품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브러시리스 DC 타입의 강력한 모터를 중심으로 작동이 되며 DC 54V의 힘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바로 조립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방 하나가 보이고요. 그리고 백팩이 하나 있네요. 그런데 30만원 중반대인데 대용량 배터리 6.0A짜리도 하나 줘요. 그리고 톱날 커버죠. 날이 돌아갈 때 몸쪽으로 풀이나 자갈, 돌이 튀지 않게 막아주는 커버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손잡이, 이 제품은 예초기를 사용하거나 고지톱을 사용할 때 이 앞부분에 부속품들이 들어있고요. 2단 분리가 가능한 모터가 달린 핸들 하나와 예초기 헤드죠. 그리고 고지톱 헤드 어태치먼트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얘는 뭘까요?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사용 중에 뭔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예초기 날이 들어있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 3원 제품을 넣어줬네요. 싼 거 넣은 것도 아니고 괜찮은 제품을 넣어놨어요. 설명서, 충전 아답터가 들어있습니다. 와, 이 구성이 30만원대 중반? 미친 거 아닌가요? 그럼 조립을 해봐야겠죠? 손잡이는 별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손잡이부터 조립해 볼게요. 손잡이 또한 조립하기 굉장히 쉽게 핸들로 되어 있네요. 이 손잡이는 아무래도 해놓고 앞뒤로 움직이면서 나의 몸에 맞게 조절하시는 게 가장 좋으니 일단은 그냥 뛸게요. 우와, 편하다. 쏙 잘 빠지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우와, 자, 스위치 이렇게 누르니 이 정도의 내 몸의 기장에 맞게 이 정도. 굉장히 획기적인데? 타사는 보통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조립해야 되는데 얘는 공구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얘쪽에 헤드도 조립할 텐데 얘는 다른 예초기랑 동일합니다. 기어가 구멍에 맞게 해주고, 이 옆부분에 있는 거를 살짝 당겨서 돌리면은 쏙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돌려놓으면 안 들어가죠. 이때 구멍을 살짝 돌려서 맞춰주면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핸들까지 야무지게 조여주면 헤드까지 조립 끝. 이번엔 뭘 해줘야 될까요? 센스 있게 이 날 커버의 위치까지 잡아놨는데요. 보통 예초기를 사용하실 때 이 기준점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뒤에 커버를 조립하시거나 너무 앞에 조립하시기도 하는데, 이 제품은 딱 위치를 선정해 줬네요. 너무 좋아요. 고민할 필요가 1도 없어. 그럼 이렇게 조립을 해야겠죠. 딱 보니 볼트 부속품은 여기 들어있을 것 같아요. 공구도 싹 세팅해서 주고 있네요. 볼트와 조립용 공구들 싹 넣어 있어요. 손으로 살짝 돌려서 위치를 잡아주고, 반대쪽도 손으로 살짝 돌려서 위치를 잡아줄게요. 자, 위치를 잡아줬으면 강력하게 조립. 자, 이렇게 조립을 해줬는데요. 이 제품의 활용 용도를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게 이런 데다가 이렇게 끼워주는 거거든요. 이런 데다가 이렇게. 근데 필수 구멍이 있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 거냐면은 커버에다 이렇게 조립을 해 놓으면 날이 돌아가면서 여기 부딪혀요. 그러면 예초기 끝 날이 끝에 손상되었을 때 날 끝부분을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이걸 조립하기에는 제가 연장이 부족하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립해 보도록 할게요. 예초기 날을 조립하려고 그랬는데 와, 뭉치가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일단 기본은 2도 날을 장착하게 되어 있는데 여분의 날 2개를 이 안쪽에 끼워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좀 특이하네요. 이렇게 조립이 되는 것 같아요. 사용하다가 빠질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원심력으로 인해 이 날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지 안쪽으로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얘를 조립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쪽에 놓고 이 상태로 바로 다이렉트로 너트를 왼나사니까 왼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이 얇은 거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옆부분에 쏙 꽂아보면은 고정이 되려나 모르겠네. 자, 쏙 들어갔죠. 그러면은 고정이 된 거예요. 이 상태로 좌측으로 돌려서 강력하게 조립을 해줄게요. 됐습니다. 사용 준비 끝. 그럼 여기서 제거한 이놈하고 이 컵은 어디다 쓰냐라고 하실 텐데, 그거는 바로 이 철날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납작한 것은 아까 동일하게 끝날을 꼈을 때처럼 올려두시고 그 위에 이 넓적한 와샤를 올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컵을 씌우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을 해볼 텐데요. 이 LBCT54 충전 멀티 예초기에 대한 스펙을 알려드리면서 친구네 소 밥들이거든요. 신나게 잘라볼게요. ES 충전 예초기 LBCT54의 특장점은 배터리가 배낭형이기 때문에 무게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덜해 장시간을 효율적으로 작업이 가능해요. 여기서 더 편한 점으론 작업 시 작업자의 편의를 도와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전원을 켜신 이후에 트리거 스위치를 딱 5초만 눌러주시면 별도의 조작 없이 연속적인 사용이 가능해요. 또한 사용 시에 트리거 스위치를 계속 눌러줘야 된다는 부담감 또한 없어요. 사용 시 무브와 회전 속도는 저속일 땐 6000rpm, 중속일 땐 7000rpm, 고속일 땐 8000rpm으로 일반 충전 예초기에 비해 속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사용 중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확인 가능한 배터리 잔량 표시등이 있고, 한번 왕춘 시 작업 상황에 따라 예초기는 120분, 고지톱은 약 140분 연속 사용이 가능해요. 또한 지금 사용하는 이 제품은 모터가 후면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예초 작업 중 나무나 돌을 강하게 때려 충격을 받게 되어도 모터로 직접적으로 충격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앞쪽에서 어느 정도 충격을 잡아주고 모터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모터의 수명 또한 프론트 타입의 제품들보다 조금 더 좋습니다. 모터가 뒤에 달려 있으면 예초기의 무게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장시간 작업 시 피로도가 많이 쌓이는 부분도 걱정하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의 무게가 기계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가방에 거치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게 밸런스 또한 굉장히 잘 잡혀 있어요. 작동 중 RPM을 변환해 주고 싶다면 손잡이에 위치한 스위치를 통해 조절하실 수도 있는데요. 가속 버튼을 누르면 고속으로, 감속 버튼을 누르면 저속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의 잔여량이나 사용하는 스펙은 LCD판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 정말 간편한 사용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또한 ES 산업에서 출시한 54V 충전 정원 공구 라인업은 베어툴과 배터리의 호환성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전전기, 송풍기, 체인톱 등을 배터리 하나로 호환을 할 수 있어서 하나씩 가지고 계시다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됐어요? 하트 됐어요? 하트 됐어? 하트가 안 됐다고 하네요. 구독자분들에게 사랑을 담고, 그리고 밭을 빌려준 친구에게 사랑을 담아 하트를 신나게 만들었는데 안 보였다니 정말 좌절을 안 할 수 없겠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잘라봤는데 줄날이 아직 멀쩡해요. 끝에 부분을 땅을 많이 쳐서 손상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소 멀쩡한 부분이고 굉장히 잘 나갑니다. 풀도 질기다고 해야 되나요? 아우, 싱싱했어요. 아니, 풀이 장난이 아니죠. 끝날 해봤으니 이번에는 쇠날 맛봐야겠죠. 쇠날 같은 경우는 저기 보이는 덩쿨 부위를 한번 잘라볼 거예요. 바로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쇠날의 장착 방법은 맨 처음 날을 조립했을 때와 동일하게
이 옆부분을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죠? 구멍에 얇고 긴 걸 넣어주세요. 그리고 딱 걸리면, 자, 원래 나사를 잠그는 방향, 우측이죠? 렌치를 이용해서 우측으로 돌려주면 너트가 풀리게 돼요. 풀러주신 이후에 이 위에다가 세나를 올려주시고, 만조 와샤를 올려주시고, 컵을 올려주고, 방금 뺐던 이 너트를 왼쪽으로 돌려서 조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조립을 하실 때 날이 센터가 맞지 않는 경우 회전을 하며 균형이 맞지 않는 현상을 발생시켜요. 그럴 경우는 예초기 자체에 엄청난 잔진동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센터를 맞추시고 조립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겠죠. 왼쪽으로 돌려서 끼워주고, 덩쿨 같은 좀 끈질긴 놈들, 뭐 나뭇가지가 있으면 나뭇가지도 한번 쳐볼게요. 꽉 조여주시고 한번 사용해보러 가보겠습니다. 시술 눌렀다. 확실히 이게 세나를 사용하니까 잘리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허공에 휘저는 느낌이에요. 아까랑 좀 다른 느낌이네요. 여기 보시면 풀이 무릎까지 올라와서 조금은 더 억센트는 보시는 것 같이 분란을 사용할 때보다 훨씬 편하고 훨씬 잘 잘립니다. 이 품종이, 제가 자르는 품종 이름이 아마 수단그라스일 거예요. 소밥이죠? 진짜 편하게 잘린다. 이쪽 덩쿨이 있거든요. 이쪽 한번 살짝 잘라볼게요. 이게 더 억지지가 않은가 봐요. 더 억지일 줄 알았는데 훨씬 잘 잘리는 느낌이에요. 쉽다, 쉬워. ES는 좋네요. 지나가면은 하고 없어져요. 이렇게 SD들이 살 수가 있나? 진짜 깔끔하고 쉽게 잘리죠. 지금은 3원의 철날을 사용해서 살짝 잘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예초기와 같이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했죠? 바로 고지톱이죠. 물론 길이 조절이 돼서 막 3m, 5m 이런 높이에 있는 나무까지는 자르지 못하지만 적어도 2m 이상, 제 키가 약 반올림 한번 해주면 2m거든요 이거 쓰면 한 그래도 4m? 4m 정도 자를 수 있다고 보시면 되죠. 한번 연결해서 써볼게요. 고지톱을 바로 조립할 텐데 예초기 어태치먼트를 빼시기 전에 고지톱을 사용할 수 있게 가이드바, 체인 오일을 넣은 상태로 조립을 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일단 이 너트를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너트는 예초기와는 다르게 정나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으로 돌려서 풀어주시고 가이드바를 끼워야 돼요. 가이드바를 손쉽게 끼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 배꼽까지 튀어나온 거 있죠? 얘를 안쪽으로 쭉 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가이드바를 체결하고 체인톱 날을 체결했을 때 정말 체인톱 날이 편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도 사용하기 편하게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가이드바를 이 위에 올려주세요.
뭐 로고의 방향은 아래로 가든 위로 가든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톱날에 장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뾰족한 부분이 정면을 향하게, 위쪽을 기준으로 정면을 향하게 하셔야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나무를 절단하게 됩니다. 가이드바 뒷부분을 먼저 꽂아주시고, 그리고 앞부분을 살짝 끼워주시면 쏙 들어가게 되는데 안 들어간다. 그러면 가이드바를 살짝 제거해서 안쪽으로 밀어주세요. 그 다음에 앞부분을 끼워주시고 쭉 당겨서 이 안에 넣어주시면은 쏙 들어갔죠. 그리고 이 윗부분을 살짝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날이 정렬하게 돼요. 이 상태로 가이드바 커버죠. 덮어주시고 너트를 조여주세요. 그리고 잘 조립이 됐나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한번 살짝 돌려주시고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작업하기 편하게 세워주시고 이 아까 풀러였던 거를 다시 조여주세요. 이게 지금 조립하면서 느꼈는데 ES 산업이 정말 센스 있어요. 어느 부분이 센스 있냐면은 가이드바가 제대로 장착되는지 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이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홈을 내서 잘 장착이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잘 장착됐으니 조여볼게요. 조이면서 가이드바의 체인톱 날을 위치시키기 위해 돌려가며 끼워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가이드바의 체인톱 날이 제대로 위치하였죠. 장력도 짱짱합니다. 그리고 걸림없이 잘 돌아가고요. 조립이 다 됐어요. 이 상태로 마지막으로 렌치를 이용해서 꽉 조여줄게요. 꽉 조여.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사용하시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체인 오일을 넣어야죠. 항상 저는 체인톱을 찍을 때 체인 오일을 넣으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체인톱의 수명을 좌우합니다. 체인 오일을 넣지 않게 될 경우 기계가 나무를 자르면서 열을 받게 돼요. 심하게 열받을 경우는 진짜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가이드바에 변형이 일어나서 체인톱의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체인 오일을 넣어주시고 기계를 작동했을 때 체인 오일이 발사가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체인톱을 고지톱을 보면서 이 점은 좀 개선해야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된 부분이 사용 전부터 있었는데 이놈이에요. 이 기어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사실 안 좋거든요. 근데 자꾸 기계에서 이탈해요. 이게 들어가면 안 좋은 건데 이게 들어갔네요. 이런 이물질이 껴있으면은 기계의 수명, 기어의 수명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거해주고 조립을 해볼게요. 꽂아주시고 이제 열심히 작업했던 예초기를 빼줘야겠죠. 나와. 그리고 체인톱 홈에 맞게 예초기랑 조립 방법은 똑같습니다. 들어가. 조여. 조립 끝. 이 위에 빨간색 이 레버는 몰까 있는데 기어가 보이죠? 원하는 대로 각도가 조절이 됩니다. 고속으로 잘라볼 텐데요. 자, 이 위에 장가지부터 하나씩 잘라볼게요. 자, 2m라고 그랬는데 제 키까지 한 3m에서 4m 자를 수 있을 거예요. 와, 간단하게 이 위에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지만 높이 자르려면 이런 도전도 해야겠죠. 자, 방금 킥백 현상이 나오면서 기계가 꺼졌어요. 다시 켜볼게요. 자, 이제 고지톱이라고 생각하고 높여있다 생각하고 자를게요. 정말 잘 잘려요. 뭐 종이 자른 느낌인데? 뚝딱을 잘려. 그냥 뚝심을 잘려. 좀 두꺼운 거 이거 잘라볼게요.
워낙 잘 자르기 때문에 기계의 무게로만도 이렇게 잘려요. 자, 기계의 무게만으로도 간단히 자르는데 여기서 단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제품은 투인원 멀티툴 예초기, 예초기가 메인이죠. 체인톱을 메인으로 두지 않았어요. 그 말은 예초기를 이용해서 풀을 깎다가 과부하를 받거나 문제가 생기면 모터가 자동적으로 멈추는 시스템을 탑재했는데요. 그 기능을 체인톱을 사용할 때 동일하게 일어나요. 이 킥백이라는 것은 이 기계에 순간 충격이 들어가서 탁 튕기는 현상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때 자동적으로 체인톱과 기계가 멈추게 됩니다. 보통의 체인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멈추지는 않죠. 이 부분이 이 투인원 고지톱 예초기 겸하는 제품의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예초기질과 체인톱, 고지톱이죠, 리뷰해봤는데요. 올해 첫 번째 하는 리뷰라 그런지 재밌네요. 땀 흘려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재밌게 리뷰한 기념으로 오늘 보여드린 이 한 세트 나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사용한 제품이 아니라 새 상품으로요. 나눔 참여 방법은 화면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수빠 친구야, 밥 빌려줘서 고맙다.